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야심한 역사.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피자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이거 되게 역사가 오래된 옷이거든요. 제가 2011년 당시 현아가 버블팝을 할 때 입고 왔던 의상을 제가 이때 일부러 샀던 옷이에요. 근데 집에 제가 레드 계열 옷이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피자 하면 왠지 토마토 소스, 레드, 빨간색, 이게 생각이 나잖아요. 우리가 이런 프랜차이즈 그런 데서 사용하는 컬러가 주로 레드잖아요. 빨간색, 노란색이 우리의 식감을 자극하죠. 피자도 역시 빨간색 그런 토마토 그런 소스에다가 하얀 토핑, 그리고 화려한 그런 토핑들, 그게 또 이제 피자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예, 피자 먹을 준비 다 하시고요. 자, 오늘은 제가 피자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피자 먹방도 준비를 했어요. 피자는 아무래도 피자의 본고장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바로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하면은 피자 하면 이탈리아. 근데 이탈리아 피자는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가 처음 먹었던 피자는 사실 이탈리아 피자는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는 팬 피자라고 해서 이렇게 쪼각내서 먹는 이런 피자를 먹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이어트 열풍이 불고 약간 웰빙 바람이 불고 이러면서 씬 피자가 유행을 하게 되고, 요런 팬 피자는 왠지 먹으면 살찌는 느낌이 막 나고 진짜 약간 기름지고 한 두세 조각 먹으면 배부르고 이런데, 이제 씬하면서도 얇으면서도 그 안에 약간 유기농 그런 재료라든가 바질이나 허브 이런 식의 재료를 넣은 좀 담백한 피자, 이탈리아 피자가 다시 유행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얘네들은 차이가 있어요. 원래 본고장 피자는 바로 이탈리아 피자, 화덕에다가 굽는 피자입니다. 그리고 도우도 얇고요. 하지만 미국 피자는 이 도우도 어느 정도 도톰하고 이렇게 팬에다가 굽습니다. 팬에다가 놔가지고 오븐에 굽는. 그래서 그 안에 약간 기름기도 어느 정도 지글지글하고 두툼하고 포만감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피자와 이탈리아 피자는 이렇게 좀 다르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일단은 피자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피자는 도대체 어디서 생겨났고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을까? 바로 오늘은 피자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일단은 피자라는 어원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피자는 원래 이탈리아에서는 피자 이런 식으로 짜로 발음한대요. 피자라는 말은 원래는 이탈리아 남부지방의 언어라고 합니다.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이 동그란 파이라는 의미의 피체아라는 단어에서 나왔대요. 피체아, 뭐 플라첸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렀던 동그란 빵의 그런 파이 부분을 피체아라고 했고, 그 피체아라는 원형에다가 거기다가 그 비잔틴 제국에서 이러한 그 플랫브레드, 빤빤한 이런 피자 도우 같은 빵을 피타라고 불렀대요. 피타. 그래서 피체아에다가 피타의 영향을 받아서 피체아, 피자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피자가 됐다. 피자라고 우리는 부르죠. 여러분들 근데 피자는 웬만한 분들 다 좋아하지 않나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제일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피자고, 먹고 나서 제일 잘 체하는 음식이 피자예요. 그래서 나는 그 치즈와 이 빵의 조합이 잘 체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큰 원인은 제가 피자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먹을 때 이 목구멍에서 이렇게 막 빨아들이는 거야. 나는 더 씹어야 되는데 이 목구멍에서 빨리 먹고 싶어. 빨리 이렇게 막 끌어들여가지고 한 두세 번 씹고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 체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피자 먹방 할 때는 30번씩 씹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체해요, 피자 먹으면. 그래서 고대 피자의 어원은 피체아와 피타에서 플랫브레드를 의미하는 비잔틴 제국의 피타와 그리고 고대 로마 사람이 불렀던 그런 피체아라는 단어에서 합성돼서 피자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 일단 이 피자의 원형은요, 피자는 원래 옛날 사람들 신석기 때부터, 우리가 신석기 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신석기 혁명이 일어나고 곡식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곡식을 빻아가지고 이렇게 반죽을 해서 페이스트, 곡식을 이렇게 가른 다음에 그거를 물과 이렇게 섞어서 그냥 먹으니까 맛이 없는데 어쩌다가 이걸 불에다 한번 구워봤더니 너무 맛있는 거야. 그게 빵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처음에는 빵을 돌 위에다가 이렇게 구워서 먹었었어요.
그러다가 빵만 먹으니까 심심한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뭔가 오일을 추가한다던가 아니면은 그런 숯의 향으로 약간 스모키한 숯의 향으로 에트루리아인들이 그런 약간 스모키한 향을 좀 추가를 했고 거기다가 올리브 오일 그리고 허브 그런 것들을 곁들여서 빵을 먹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피자의 원형이 된 것은 바로 포카치아라는 겁니다. 포카치아는 여러분들 지금도 팔아요. 어떤 커피숍 같은 데서는 파는데 포카치아는 이런 빤빤한 피자 도우 같은 플랫브레드에다가 올리브라던가 아니면 허브 아주 간단한 한 종류 정도만 넣어가지고 먹는 건데 올리브 포카치아가 제일 유명해요. 이탈리아에서. 근데 이 사진이 다소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저는 이거 보고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보세요. 근데 이 사진밖에 보여줄 게 없어. 그냥 저는 왠지 이런 걸 보면 기분이 나빠요. 기분 나빠. 약간의 항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돋아 있는 게 싫어요. 어쨌든 이게 바로 포카치아라는 건데 이렇게 좀 담백한 이렇게 평평한 빵에다가 뭔가 아주 단순한 토핑을 넣어가지고 오븐에 구운 요리. 이게 바로 포카치아고 이것이 피자의 원형입니다. 이렇게만 먹어도 담백하고 커피에도 잘 어울리고 마치 그 프랑스 사람들이 바게트를 먹듯이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 포카치아를 먹는다고 해요. 여기다가 올리브뿐만 아니라 토마토가 곁들여지고 그리고 치즈. 피자하면 치즈죠. 이 모짜렐라 치즈가 곁들여져서 바로 피자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포카치아는 기원전 10세기에 이제 기원전에 이미 포카치아가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기원전 10세기부터 이제 기원전 1세기까지 이런 포카치아를 사람들이 막 먹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역사적인 자료를 봤을 때, 페르시아 제국의 이런 다리우스 대왕이 병사들을 데리고 막 장거리 행진을 할 때, 방패에다가 이렇게 빵을 굽고 그 위에다가 치즈와 대추 야자 같은 거를 토핑으로 얹어 먹었대요. 그래서 최초로 치즈를 얹어 먹은 게 아마 이 병사들이 치즈를 빵에 얹어 먹은 게 이게 어떻게 보면 피자에 어느 정도 치즈를 가미한 기원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이제 플랫브레드 이런 포카치아 만드는 기술이 전반적으로 이제 이탈리아와 에트루리아, 로마 이렇게 로마 사람들이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토마토가 이렇게 빨간색 토마토 소스가 들어가게 된 그 기점이 바로 나폴리에서 만들게 된 것이죠. 나폴리는 처음으로 토마토 소스를 넣었다는 게 중요하고요. 나폴리에서 피자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건 오븐의 발달 때문이었어요. 나폴리아의 그 당시 배경에 그 지역을 통치했던 부르본 왕조의 페르디난도 1세와 마리아 까롤리나 왕비의 역할이 컸는데 이 마리아 까롤리나가 바로 마리 앙투아네트와 자매래요. 근데 마리 앙투아네트는 좀 사치스럽고 그거 가짜라고는 하지만 먹을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요. 이런 얘기 했다고 하지만 실제 그게 실화가 아니라고 하던데 아무튼 약간 마리 앙투아네트는 사치와 부유의 상징이라면 그의 자매였던 카롤리나 왕비는 피자를 그렇게 되게 좋아했대요. 이 피자가 당시에는 서민의 요리였다고 합니다. 고급 요리가 아니었는데 이 카롤리나 왕비가 피자를 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이 왕이 좀 탐탁치 않게 여겼대. 그냥 고상하게 고기 칼질이나 하고 되게 부드러운 그런 빵이나 먹지 왜 이렇게 피자를 좋아하지? 안 되겠다. 피자를 우리 왕비가 너무 좋아하니까 피자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레시피를 개발해라. 이렇게 해서 왕이 명령을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많은 궁중의 요리사들이 정말 고급스러운 레시피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녀만을 위한 이제 좀 전문 오븐을 만들게 돼요. 그 오븐이 바로 화덕. 이탈리아의 유명한 그 화덕이야. 그럼 그 피자 오븐을 그 화덕 같은 거를 궁궐뿐만 아니라 이제 그 집에 그런 피자 오븐을 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그러기도 하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피자 오븐보다도 이런 화덕구이가 워낙 인기였기 때문에
그 큰 화덕을 만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 피자를 거기다 익혀서 가는 뭐 그런 식으로 그런 마을에 한 화덕이 있고 그랬대요. 그 화덕은 진짜 말 그대로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 도자기 만들 때 그 도자기 장인이 이렇게 도자기 넣고 이렇게 불 때우는 데 있죠? 그렇게 생겼어요. 그 도자기 굽는 데 있잖아요. 도자기 굽는 데서 그 쇠로 된 삽으로 삼겹살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다고 그러거든요. 그 화덕의 온도가 되게 높아가지고요. 그 쇠로 된, 철로 된 그 삽 위에다가 삼겹살 촥촥촥 넣고 넣다가 빼면은 완전 바비큐 삼겹살이 돼 있대요. 진짜 먹고 싶다. 완전 맛있겠죠. 거기다가 그 화덕의 그 훈제 향기 때문에 엄청 맛있다고 그러는데 피자도 마찬가지로 그냥 넣었다 금방 빼는 거야. 진짜 금방 빼거든요. 한 1분 정도 하면은 그 안에 치즈가 녹고 그 빵이 다 익어가지고 바삭바삭한 그러한 나폴리식 이탈리아 피자가 완성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피자가 이제 나폴리에서 그 토마토 소스를 쓰게 됐어. 그게 일단 첫 번째 혁명이야. 중요한 건 두 번째 거기다가 모짜렐라 치즈와 거기다가 그거 바질 바질 안 넣으면 다 맛있어지는 그 엄청난 허브거든요. 바질은 스파게티에도 많이 넣는데 바로 이 도우와 모짜렐라 치즈 그리고 거기다가 토마토 소스 그리고 초록색 바질을 사용한 피자의 원형을 만든 게 바로 나폴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게리타 피자죠. 보세요. 토마토 소스, 바질 이파리, 하얀색 치즈 세 가지가 들어가야 마르게리따입니다. 이 마르게리따 피자에 대한 그 유래가요. 마르게리따 여왕이 있었어요. 마르게리따 왕비가 이 여자도 피자를 되게 좋아했는데 나한테 바칠 만한 뭔가 좀 맛있고 고상한 피자를 한번 바쳐봐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당시에 피자의 최고 장인이었던 에스포지토, 라파엘레 에스포지토 이탈리아 스타일로 라파엘레 에스포지토 아무튼 이 사람이 이거를 발명을 했대요. 그 전에 피자는 바질하고 토마토까지만 넣었었고 이 치즈를 넣지 않았었대요. 그런데 약간 쭉쭉 늘어나면서 맛있는 치즈를 여기다 넣으면 어떨까? 그래서 처음으로 모짜렐라, 그전에는 다른 치즈를 썼는데 모짜렐라 치즈를 사용하게 됐고 그리고 요렇게 만든 이유가 색깔을 요렇게 만든 이유가 요것 때문이었대요, 여러분. 이탈리아 국기 색깔이 이때 당시 이탈리아가 이제 통일을 하면서 그 전에 막 남부 이탈리아, 북부 이탈리아 이렇게 나눠 있었는데 남북이 통일을 하면서 뭔가 애국심을 고취하는 그런 것도 필요했는데 이탈리아 국기 색깔에 맞춰서 피자를 만든 거야. 왕비가 얼마나 좋아하겠어. 이런 애국적인 피자라니.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치면은 태극기를 생각해가지고 우리 태극기 빨강 파랑 그거를 이용해서 음식을 만든 거야. 흰색에 빨강 파랑은 뭐로 해? 파랑? 우리나라 파랑 거는 뭐로 해요? 무슨 음식? 가지를 넣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색깔을 맞춰서 음식을 만든 거예요. 이 초록색은 이 바질잎, 이 하얀색은 모짜렐라 치즈, 빨간색은 토마토. 그래서 이걸 딱 마르게리따 여왕이 이걸 먹어보고 맛도 있고 이 색깔은 이탈리아를 상징하는 이 색깔 너무 마음에 든다. 애국적인 피자다. 이제 앞으로 이탈리아의 국민 피자로 임명하겠다. 그래서 아직도 이탈리아 피자 하면은 마르게리따가 가장 기본이고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을 받고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피자라고 합니다. 마르게리따 피자.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저도 피자 역사를 준비하면서 마르게리따 피자 듣기만 했지 이게 이탈리아 국기와 관련이 있는 건 처음 알았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 마르게리따 여왕의 이름을 따서 이 피자 이름을 마르게리따 여왕에게 바친 피자다. 애국적인 피자다. 그래서 마르게리따 피자라고 합니다. 아직도 유명한 피자죠. 어떻게 보면은 피자의 가장 기본이고 원형이죠. 피자 치즈와 토마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막 이것저것 넣다가 이제 지금의 피자가 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르게리따 피자가 가장 대표적이고 여러분들 이탈리아 피자 하면은 드셔보신 거 한번 채팅창에 말해보세요. 요거 약간 이탈리아 피자 화덕구이 피자인데 저는 이 피자 좋아해요. 뭐 이런 거. 저는 고르곤졸라 좋아해요. 전 달달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꿀 찍어 먹는 거. 고르곤졸라 피자는 왜 고르곤졸라일까요? 고르곤졸라. 뭐 여기 아니라 고르곤졸라일까요? 예, 고르곤졸라가 아시다시피
치즈 이름이죠. 고르곤졸라 치즈. 고르곤졸라. 나 발음이 왜 이래. 고르곤졸라 치즈 자체가 다른 치즈랑 다르게 좀 쌉쌀하면서도 특유의 향이 있어요. 고르곤졸라 드셔보셨죠? 약간 화하면서도 특유의 아무튼 쌉쌀한 그런 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르곤졸라 치즈 자체가 되게 좀 향이 특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르곤졸라에는 토핑에 아무것도 넣지 않아요. 이 치즈 자체가 워낙 향이 강하고 특색 있는 치즈이기 때문에 이 치즈가 딴 거랑 섞이면 맛이 없대요. 그래서 요거 하나를 그대로 느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오일을 찍어 먹거나 꿀을 찍어 먹는데요. 그래서 고르곤졸라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꿀을 찍어 먹고 그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우유, 달달한 우유, 연유를 찍어 먹기도 한대요. 연유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 팥빙수에 연유 있잖아요. 그거 연유를 찍어 먹거나 이제 꿀을 찍어 먹는다.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고르곤졸라 피자 저 되게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저는 토핑 많지 않은 것도 그냥 치즈 본연의 맛을 느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워낙 치즈 성애자이기 때문에 치즈 정말 좋아요. 고르곤졸라는 아무튼 약간 800년대 후반 정도에 만들어졌대요. 이 고르곤졸라라는 치즈가 인기가 생겨서 만들어졌고 이 치즈의 향 때문에 꿀만 찍어 먹는다. 그리고 치즈 하니까 나오는 게 여러 치즈를 합친 또 피자가 있는데요. 콰트로 포르마지라는 피자가 있는데 외관은 약간 고르곤졸라랑 비슷하지만 이 안에 치즈 종류가 4가지가 들어가 있대요. 그 이탈리아는 사계절을 뜻하는 이 4가지, 그래서 음식을 4가지를 넣는 걸 되게 좋아한대. 콰트로란 단어를 많이 음식에 사용하거든요. 그 예전에 트름이 나 진짜. 버거킹에서 콰트로 치즈버거라는 게 나왔었어요. 4가지 치즈를 넣은 버거. 그거 먹어봤는데 느끼해 죽는 줄 알았어. 되게 느끼한데 저 피자 한 판을 4등분해서 이렇게 이건 다른 거다. 이건 피자 한 판에 치즈 4종류를 넣는 거. 어떤 거를 넣냐면 까망베르 치즈 아시죠? 약간 까뭇까뭇해가지고 냄새가 좀 약간 꾸리꾸리한 거. 그리고 모짜렐라, 늘어나는 모짜렐라 치즈. 그리고 브리치즈. 저 브리치즈 좋아해요. 브리치즈 아세요? 브리치즈는 겉에는 딱딱하고 안에가 말랑말랑한 그 치즈. 그것도 매력이, 브리치즈도 맛있어요. 거기다가 크림치즈, 약간 부드러운 크림치즈, 요 4가지를 섞어가지고 만든 콰트로 포르마지라는 이탈리아 피자 이름입니다. 콰트로 포르마지는 우리나라에도 요즘 인기가 좀 많아서 가끔 파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콰트로 포르마지 이거 한번 먹어볼까? 좀 아는 척 하시고 이거 치즈가 4종류 나온 거잖아. 치즈 좋아하면 한번 먹어볼래? 막 이런 식으로 아는 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콰트로 포르마지.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얘네들은 또 이런 콰트로 4가지 그런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4가지의 다양한 피자를 이렇게 또 만든 콰트로 스타조니 피자도 있습니다. 매우 조잡해 보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탈리아에 가서 피자를 먹으면요, 되게 뭐랄까 못생겼어요. 좀 딱 이쁘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도우에 다 굽고 그러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거친 느낌으로 생겼어요. 우리가 아는 동그랗지않고 막 타원형이고 거의 다 수제 피자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 이거는 4가지의 토핑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딱 4등분을 한다. 이렇게 딱 4등분을 한 다음에 딱딱딱딱 4가지의 토핑을 얹은 거. 그것이 바로 콰트로 스타조니 피자인데요. 그러니까 소고기, 해산물, 햄, 토마토, 여기서는 지금 버섯, 올리브, 햄, 양배추? 아무튼 야채? 이런 걸 4가지 넣었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레시피에 따라 4가지의 종류를 딱딱딱 넣은 거를 콰트로 스타조니 피자라고 해요. 이것도 이탈리아에서 인기가 많은 피자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폴리 피자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그런 씬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 나폴리에서 사용하는 마르게리타 피자는요, 정해진 레시피가 딱 있대요. 여기 들어가는 모짜렐라 이 치즈가 반드시 버팔로의 젖으로 만들어야 된대. 버팔로 아시죠? 소인데
버팔로라는 소가 따로 있잖아요. 그 버팔로가 이게 거칠게 살고 그 버팔로의 그 젖이 그 모짜렐라 치즈로 만들었을 때 가장 잘 늘어나고 그 향이 정말 풍부하대요. 그래서 그 버팔로의 젖을 그 치즈를 부팔라라고 하는데 그 부팔라로 만든 이 피자만 마르게리따라고 인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탈리아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버팔로 젖으로 만드는구나. 무조건 우유로 만드는 게 아니었어. 그래서 버팔로 젖에 대해서 좀 한번 그런 치즈도 먹어보고 싶다. 근데 실제로 이탈리아에서 치즈 종류를 얘기하면 버팔로젓, 그 부팔라를 되게 이렇게 인정해 주더라고요. 막 검색을 해보니까 부팔라 치즈 한번 먹으면 다른 치즈를 못 먹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종류 보여드릴게요. 혹시 이탈리아 여행을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추가로 보여드리면 칼조네라는 특이한 피자도 있어요. 초승달 피자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거 뭘까요, 여러분? 이거 안에 뭐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적 없어요? 혹시 피자를 먹는데 자꾸 토핑이 떨어지고 짜증나.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렇게 먹으려고 했는데 피자를 2개를 이렇게 접어서 먹어본 적 있나요? 이거 접어 먹어본 사람은 최소 피자 전문가. 피자 좀 먹을 줄 아는 분. 귀찮아. 이러면서 접어서 어차피 난 한 4조각 먹을 거니까 접어 먹는 거. 접어 먹는 것도 괜찮은데. 대화창 보고 있어요, 구님. 처음으로님, 역사는 없어요. 피자의 역사에 대해 아까 얘기했는데 늦게 들어오셨나봐. 이거는 접어먹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피자를 만든 다음에 이걸 접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굽기 전에 접은 다음에 마치 우리나라 만두처럼 끝에를 이렇게 만두처럼 이렇게 여며놓은 거예요. 이걸 여미지 않으면 이 안에 치즈가 막 흐르겠죠, 지저분하게. 그래서 이렇게 여민 거예요. 그 상태로 약간 숨구멍을 뚝뚝뚝 이렇게 낸 다음에 구운 거. 이것이 바로 칼조네라는 초승달 모양 피자입니다. 약간 오믈렛 같기도 하고 이것도 괜찮고 맛있을 것 같아요. 요거랑 비슷한 게 그 코스트코에서 파는 거 이런 비슷한 거 있는데 그거랑도 약간 비슷한 느낌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칼조네. 그리고 이 칼조네를 아까 보여드린 이 칼조네를 한 번 더 튀겨요. 그것도 이제 인기 음식인데 이것이 바로 판제로티라는 이탈리아 음식이라고 합니다. 칼조네를 한번 튀김으로써 겉에가 바삭바삭해지고 겁나 느끼할 것 같아. 바삭바삭해지고 그거를 딱 썰으면 그 안에 치즈가 쫙 나오네. 맛있겠죠? 이거는 약간 치즈 돈가스 같은 느낌이 나지 않을까. 이거는 판제로티라는 이탈리아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피자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한 것 같고요. 이탈리아 피자는 누누이 얘기했지만 요렇게 화덕 피자 여기다가 화덕 여기 놓고 이 화덕의 이런 숯의 향기를 가지고 약간 훈제 느낌으로 그런 스모크한 그런 향이 이 피자 안에 들어가고 실제로 이탈리아에 가서 피자를 먹어보면 한쪽 끝엔 되게 타있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블로그 후기들을 많이 봤는데 이탈리아가 피자의 본고장이라 가서 갔는데 좀 실망했다 이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 이게 뭐람 피자가 탔냐고 막 컴플레인 하기도 하고 이렇게 화덕 피자기 때문에 어느 쪽 한쪽이 탈 수밖에 없대. 이게 원래 얘네들의 원래 오리지널 스타일이지 우리가 흔히 먹었던 피자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피자 이렇게 화덕 피자로 해도 저렇게 타서 안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타면 이거 탔는데요 이거? 이거 암 걸리는데? 막 바꿔주세요. 저는 탄 음식 안 먹어요. 체인지 해주세요. 이러면은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깔끔하게 나오는데 이탈리아는 살짝 타서 나온다는 거죠. 이탈리아에 가서 여러분 컴플레인 하시면 안 돼요. 실제 진짜 이탈리아에서 마르게리타 피자도 유명하지만 나폴리의 마리나라 피자라는 것도 유명하거든요. 마리나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피자예요. 이게 이탈리아 피자. 이 화덕 피자기 때문에 이렇게 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데 맛이 예술이라고 합니다. 진짜 먹으면 와 뭔가 담백하면서 이게 진짜 피자의 맛이구나. 맛은 끝장난대요. 이렇게 생긴 거는 맨 탐빵 뭐지? 피자 같지가 않고 마치 되게 성의 없이 만든 것 같지만 맛있다고. 이건 마리나라 피자라고 해요. 마르게리타 피자도 유명하고
마리나라라는 또 이런 피자. 마리나라라는 좀 약간 허브를 또 다른 종류의 허브를 넣은 건데 이것도 꽤 유명한 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탈리아 피자는 비주얼이 저렇다는 거. 아마 근데 앞으로 제가 알려드릴 미국 피자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더 잘 맞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탈리아 피자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얇고 기본에 충실한 피자랄까?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미국 피자 얘기도 해볼까요? 약간 난 같은 느낌 든다. 그래서 요즘에 신피자가 유행하니까 만두피 피자도 많이 먹어요. 여러분 집에서 이제 설날에 엄마가 그 만두 만들고 만두피 남잖아요. 그럼 그 만두피에다가 피자 치즈 같은 거 산 다음에 만두피 위에다가 이렇게 토마토 소스 뿌리고 그 스파게티 소스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 케찹을 이렇게 비벼. 케찹을 뿌려. 그 다음에 치즈를 얹고 원하는 토핑 집에 뭐 줄줄이 베이나 있으면 그걸 썰어 넣던가 뭐 햄이나 베이컨이나 이런 거 넣고 뭐 버섯도 좀 넣고 양파도 조금 다져서 넣고 콘 샐러드에 콘 같은 거 좀 넣고 그거 그 만두피 그거 자체를 딱 렌즈에다가 한 1분 정도 돌리면 딱 피자 돼요 그냥. 근데 그 비주얼이 그 만두피 자체가 약간 바삭하게 구워지면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 같은 이러한 뭐 얇은 마르게리타 피자 같은 느낌 요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만두피 피자도 맛있어요. 다이어트 피자로 만두피 피자를 많이 먹기도 하더라고요. 여자들이 이제 밀가루 많이 먹으면 살찌니까 얇은 만두피에 그 토핑만 먹는 거지. 괜찮았어요. 저는 해 먹어봤는데. 자, 그럼 본격적으로 미국 피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피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미국에 이제 피자가 들어간 이유는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했지만 19세기 초반에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피자가 이제 미국에 처음 들어오게 된 게 이탈리아 이민자들을 통해서 미국이란 나라의 특징이 원래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했고 그 청교도인들이 미국에서 하나의 좀 단체를 만들다가 영국의 반식민지였다가 이제 보스턴 차 사건으로 독립을 하게 되죠. 우리는 영국에 세금을 낼 수 없다. 차값을 자꾸 올리고 차에 세금을 많이 비추고 막 보스턴에서 차 버려 막 이러면서 미국 사람들이 그때부터 우리는 홍차 안 먹을 거야. 우리 커피 먹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반항하면서 이제 미국은 그때부터 커피를 많이 먹게 된 건데 원래 미국의 원형은 영국이에요.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간 거니까. 그러니까 영국도 영어 쓰고 미국도 영어 쓰죠. 약간 스타일은 다르지만 뭐 영국식 영어는 T 발음이나 이렇게 잘 굴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 컴퓨터 그리고 pass 이것도 pass A 발음을 R로 많이 발음하고요. 좀 액센트가 강해요. 제가 영국은 갔다 왔거든요. 근데 미국은 많이 굴리죠. 컴퓨터 막 혀에 일단 버러를 발라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발음을 못 알아들었던 게 제가 영국에 이제 일하러 갔었었는데 아르바이트로 간 거였거든요. 친구 언니가 거기서 일을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이제 아이스크림 팔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애가 이런 통 갖고 와서 give me something water 이러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져. pardon me 아우터? 나한테 옷을 벗겨달라는 건가? 우어터가 뭐지? 우어터가 뭘까? 내가 공부 좀 할걸. pardon me 한 3-4번 했더니 옆에 언니가 물 달라고 물. 그래서 물을 왜 줘요 얘네한테? 그랬더니 수돗물 주면 된대. 그래가지고 수돗물 해가지고 줬어. 그러니까 땡큐 이러고 갔어. 그러니까 진짜 물을 W 발음을 우로 해가지고 우워터 이렇게 말해요. 우워터. 그게 얘네 영국식이야. 미국은 절대 그렇게 발음 안 하죠. water 막 이렇게 발음하죠. water. 둘이 스타일은 다르지만 어쨌든 영국으로부터 넘어온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미국은 19세기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이제 많이 이민을 갔어요. 미국의 이제 광활한 땅에서 뭔가 새롭게 개척하면서 내 꿈을 펼쳐보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갔는데 바로 이탈리아 이민자들에 의해서 피자가 미국에 처음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피자의 본고장은 이탈리아인 게 확실하죠. 자, 그리고 나서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미국 사람들이 그 이탈리아에 파병 갔던 이 미군들이 피자를 한번 먹어봤던 그 기억이 향수로 남아있는 거야. 너무 맛있었어.
잊을 수가 없어. 이탈리아에서 먹어봤던 피자의 맛을 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와서도 피자를 찾게 되고 그 사람들이 피자집을 내기도 하고 이제 뭔가 그런 음식을 사람들이 찾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피자집들이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이 피자집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미국에서 최초로 피자집을 만들었던 건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바로 롬바르디라는 사람이 이러한 피자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사람이 롬바르디라고 하고요. 이게 그때 당시에 1905년 피자집 모습이래요. 이거는 소스인가? 아무튼 뭐 이렇게 토마토 소스 같은 거 세우는 것 같고, 어쨌든 뉴욕 맨하튼에서 미국 최초의 피자 전문점을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피자가 발달을 하게 돼요. 미국의 피자에 대해서 좀 종류를 얘기한다면, 일단 미국은 커요. 피자가 이탈리아랑 다르게 좀 큼직하게. 미국은 일단 대량 생산의 국가 아닙니까? 크게 만들고, 아까 말한 것처럼 롤러로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모난 모양의 피자를 만든 건 이제 미국. 팬 피자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미국의 피자는 일단 양으로 승부한다는 거. 좀 약간 느끼하고. 미국의 피자 종류를 굳이 얘기한다면, 아까는 뉴욕 피자. 뉴욕 피자는 조금 토핑의 종류를 심플하게 넣는 게 특징이고요. 이게 뉴욕 피자고. 그리고 세인트루이스식 피자가 있대요. 세인트루이스. 세인트루이스는 미국 중에서도 조금 신 피자를 먹는 게 세인트루이스. 약간 이탈리아 피자 같죠. 바삭하게 구운 얇은 도우에 되게 좀 화덕구이로 한 게 세인트루이스식이고, 우리가 요즘 인기 있는 바로 시카고식, 시카고 피자. 우와.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우와, 치즈가 막 쫙쫙쫙쫙. 칼로리 와우. 그래서 시카고 피자는 진짜 이렇게 뜨면 근데 먹기 힘들던데 치즈가 쫙쫙쫙. 막 진짜 이렇게 한 입 먹으면 치즈가 막 와. 맛있긴 맛있는데, 이게 이제 시카고는 두꺼운 도우에다가 이제 속 깊은 도우에 다양한 토핑을 되게 먼저 놓고 엄청난 치즈를 덮어. 그리고 이게 반대예요. 보통 치즈를 맨 위에 뿌리거든요. 그런데 치즈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치즈를 넣은 다음에 거기다가 토마토를 그 위에다 넣는 게 특징이에요. 왜냐면 치즈를 너무 위에다 많이 넣으면 치즈가 겉에가 이렇게 뭐라고 하지? 탄대요. 치즈가 타는 거를 막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토마토 소스를 넣는 거예요. 치즈가 타지 않게. 치즈 까맣게 타는 거 아시죠? 그렇게 만든 게 이제 시카고식 피자. 맛있죠. 침 고여. 아까 피자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맛있겠다. 솔직히 아까 피자 왜 이렇게 치즈를 아껴? 솔직히 가격도 더럽게 비싼데 치즈 와방 넣어주지. 그리고 제가 불만이라서 치즈 토핑 추가를 한 적이 있거든요. 토핑 추가해도 그렇게 막 늘어나고 막 미친듯이 치즈가 많진 않은 것 같아. 좀 비싼데 치즈라도 좀 많이 뿌려줬으면 좋겠다. 토핑이 많고 치즈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치즈 충만 시카고식 피자. 그리고 또 미국 피자에서 유명한 건 바로 하와이죠. 하와이안 피자. 우리 아시다시피 그 파인애플 들어가면 하와이안 피자죠. 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피자에 단 거 들어간 거 별로 이렇게 꿀 찍어 먹는 건 좋은데 뜬금 파인애플이 들어간 게 저는 별로. 좋아하시는 분도 되게 좋아하는데 나는 별로더라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 저 파인애플을 진짜 파인애플로만 마시는데 우리나라의 하와이안 피자는 거의 파인애플 통조림을 넣어서 맛이 없는 거라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그 하와이안 피자는 통조림에 너무 절여져 있는 단맛이기 때문에 뜬금 너무 달아서 좀 맛이 없는데, 그냥 야생 파인애플을 이렇게 썰어가지고 넣으면 적당한 단맛으로 맛있대요. 원래 바나나나 파인애플을 익히면 맛있잖아요. 뭐 그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죠. 하와이안 피자는 파인애플이 첨가된 걸로 유명하죠. 하와이에서 만든 레시피고요. 하와이안 피자, 그리고 세인트루이스식, 시카고식, 뉴욕식 뭐 다 설명을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대표적인 미국의 피자. 뉴욕식은 좀 다소 얇은 도우에 토핑의 종류가 적은 게 특징이고, 뉴욕식 피자는 거의 미국의 대표 피자래요. 그리고 미국식 피자 도우의 특징은 이거. 피자 요거 하는 거 있죠. 뭐라 그러지? 도우를 이렇게 얇게 피는 거. 요 수작업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영상 짧게 보여드릴게요. 자, 뉴욕 피자 만드는 과정 뭐 이런 거를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슝. 이거. Yeah, so 정말 쇼를 하고 있는 걸? 와우. just kind of, through everything I learned and having an understanding, just kind of made my own thing out of it. Kind of combined in like classic old school New York with the things that I learned, 랩하는 것 같아. like the Italian, wood-fired brick oven places, and just kind of throwing those two things together. 아, 오븐인데 약간 화덕식 오븐이구나. So we cut it first because we don't want to cut through. But I think this is around the real story. 요즘은 저렇게 풀떼기를 많이 얹어주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또. 이게 나폴리식과 뉴욕식 피자의 만남이다. 만드는 것까지 궁금하진 않아. 아무튼 이런 식으로 뉴욕식이 이제 뉴욕이 또 미국에선 피자로 좀 알아주는 곳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좀 웰빙 추세로 우리나라도 피자에다가 자꾸 저런 이렇게 풀떼기를 그런 막 시금치? 막 시금치도 넣고 뭐 파 뭐 아무튼 풀들을 넣는데 전 풀 넣은 피자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제 친구들하고 꼭 만나면 이탈리아 레스토랑 가면 꼭 저런 거 시키는데 나 풀 거둔 다음에 먹고 풀 따로 먹고 풀은 별로 맛이 없. 왜 넣는 거야 풀을? 신선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그냥 나는 피자는 따뜻한 게 좋은데 거기에 갑자기 차가운 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호불호가 나눠지겠지만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비앙코 로즈마리 피자 이런 게 이제 약간 이탈리식이에요. 이탈리아의 그런 로즈마리를 넣는다든가 이런 게 이탈리아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이런 풀들을 넣는 게 허브나 이런 것들 넣는 게 유행하지 않나. 뭐 아니면은 그거 차가운 치즈 그 뭐지 리코타 치즈? 리코타 치즈 같은 거 얹어 넣는 거. 리코타 치즈도 샐러드는 맛있는데 피자에 얹어 있으면 먹을 때 불편한 게 이게 먹다가 막 떨어져. 자꾸 이렇게 막 덩어리로 꼭 넣어놔. 툭툭 떨어져가 불편하더라고. 어쨌든 지금 이 피자는 이탈리아 거 비앙코 로즈마리 피자라고 비앙코 피자예요. 자, 미국에 그러면 시카고식 피자, 뭐 뉴욕식 피자 여러 피자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준비한 건 미국의 체인점이에요. 미국의 피자 체인점은 대표적으로 19세기 이후에 가장 제일 먼저 생긴 게 1954년 셰키스 피자라고 합니다. 셰키스. 이거 저는 저기서 본 것 같아요. 세부에서 본 것 같아요. 동남아시아 쪽에 많아요. 셰키스 피자는 미국 본토에도 있겠지만 이제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았었잖아요. 이런 쪽 동남아 쪽에 진출해서 잘 되고 있는 셰키스 피자 동남아시아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셰키스라는 피자 전문점이 있고요. 먹어보진 않았어요, 저는. 이게 제일 오래돼서 1954년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이 제가 오늘 먹방을 한 피자헛. 함께 즐겨요 피자헛. 요즘에 할인도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피자는 조금 여전히 비싼 것 같은 피자헛. 그 다음 순서는 1959년에 만들어진 리틀 시저스. 드셔보셨나요 혹시? 리틀 시저스란 메이커도 있대. 처음 봐요 저도. 리틀 시저스 10달러? 한 조각이겠지? 그리고 리틀 시저스, 그 다음에 1959년 리틀 시저스, 그 다음에 1960년에 도미노 피자. 와, 도미노 피자 1960년!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은 진짜 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이 좀 잘 살긴 했구나. 우리나라 1960년대에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새마을 운동하고 막 새 아침이 열렸네 막 이러면서 막 경부고속도로 만들고 막 어떻게든 잘 살라고 막 우리 공장에서 막 인형 만들고 가발 공장 있고 이랬을 때 피자도 모르고 피자라는 것도 몰랐을 시기에 미국은 도미노 피자를 만들었다 생각하니까 얘네들 이런 거 맛있는 거 먼저 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도미노 피자 1960년대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요즘 미국에서 좀 핫하고 윤기 많은 게 1984년에 만들었던 저도 먹어본 피자 중에서 좀 되게 맛있는 피자에 속하는 파파존스 피자 드셔보셨어요? 예전에 히딩크 감독이 이거 선전해가지고 제가 좋아해서 했던 피자인데 파파존스 피자가 거의 최근에 인지도 검사나 사람들의 그런 피자 맛이라던가 가격이라던가 그런 그 리서치에서 1위를 했다고 해요. 요즘에 인기 많은 지점이라고 합니다. 맥도날드 1호점은 아는데 맥도날드 우리나라 1호점은 압구정이죠, 그쵸? 저도 거기서 처음으로 치즈버거 먹어봤는데 파파존스 피자도 있음. 이런 게 대표적인 미국의 그 피자 체인점이고요. 이거 뭐지? 이거 왜 안 보여드렸지? 이거는 아까 잠깐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이건 이탈리아 피자 요리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피자를 롤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보나타라는 이런 요리도 있다라는 거 아까 보여드리려다가 깜빡했고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우리나라 피자 전문점의 피자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거. 제가 극단적인 비교 하나 해드릴게요. 이게 요즘에 미국 피자헛의 인기 메뉴입니다. 장난 아니죠. 양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빅디너 박스라고요. 금액이 무려 19.99달러면은 약 20달러라고 하면 얼마죠? 20달러 하는 그래도 2만원 조금 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요즘 환율을 잘 모르겠네. 25,000원? 한 26,000원 정도 되려나? 아무튼 2만원 넘는 가격입니다. 어쨌든 이 가격에 와. 이제 여기에 이제 유어 선택으로 뭐 샐러드를 먹든지 아니면은 버팔로윙 같은 걸 먹든지 저 옆에 만두야? 아무튼 뭘 먹든지 고를 수가 있어요. 우와, 얘는 스파게티로 골랐나 보네. 아무튼 이야 피자 조각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16조각이면 이거 적어도 한 4명이서 먹는다 인간적으로. 그쵸? 대박이죠. 이런 스케일인데 같은 가격에서 우리나라 피자를 선택해 봤습니다. 같은 피자헛인데 이게 되게 각종 사이트에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미국에서의 피자, 우리나라 피자 같은 가격입니다. 28,900원. 환율이 그 정도 되나봐요. 한 28,000 같은 2만원대 28,900원 가격대인데 이 정도 차이라니. 이게 지금 우리나라 피자 현실이에요. 지금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물론 근데 이 스타이치 토핑킹은 만든 지가 얼마 안 된 좀 신메뉴라 가지고 특히 이런 거고 이 사람은 지금 미디움 사이즈를 고른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작아 보여서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같은 가격이야. 아무리 미국이 재료가 그렇게 싼가? 와. 그래서 아무튼 우리나라 피자 전문점도 조금 그럼 재료를 조금 어떻게 그렇게 여기 재료가 2만 얼마짜리가 많이 들어가나? 아무튼 브랜드값 아닌가 싶기도 하고 선전 광고비에 많이 들어간 게 아닌가 싶어서 비교하고자 약간 우리나라도 피자 가격을 조금 저렴하면서도 양 많은 피자로 한번 만드는 건 어떨까. 물론 이런 소비자들이 이거를 먹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내비두고 좀 저렴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 이마트에서 이렇게 포장해가는 피자 같은 거, 뭐 코스트코 피자 요즘 그런 큰 피자 많이 팔잖아요. 이마트에도 시카고 피자식으로 팔던데 거기는 싸잖아. 9,900원인가 뭐 한 만원이면 이렇게 큰 거 나오잖아요.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건 피자에 들어가는 원가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약간 광고비나 브랜드 자체에서 가격 자체를 너무 높게 책정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 피자를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중간에 갑자기 피자가 오는 바람에 다소 좀 정신이 없긴 했는데요. 예, 수고하셨고 내일이래.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